안녕하세요. 북썸플입니다. 이번에 요약을 해드릴 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 심리와 경제, 투자, 사회적 행동 등을 다룬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 행동과 경제,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23개의 스토리 중에서 비슷한 주제를 묶어 5가지 주제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중 인간 심리와 행동 패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를 보아도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상 모든 일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혼합되고 그 결과가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운과 우연에 취약한 세상에서 저자는 2가지를 늘 기억하려고 한다는데요. 하나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사회적 설득에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은 장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하나는 열린 상상력을 지니고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 모습이 어떻든 무엇이 당연해 보이든 내일이 되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작은 우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돈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복리의 효과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이 되지만 미래에는 그 결과가 얼마나 거대해질 수 있는지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누군가의 행동, 욕망, 인생관, 자아상까지 모두 빠짐없이 포함해서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및 정체성을 여러분의 것과 통째로 바꿀 의향이 없다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천재적이면서 대담한 비전가로서의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만 사회적인 관습과 상식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일론 머스크는 싫어하죠. 하지만 그 두 모습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할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롤모델을 찾는 거라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측면을 담고 싶은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의 대상으로 삼을 인물을 잘못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서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을 발견한다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특하지만 훌륭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한 부분은 훌륭하지 않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이성이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고 했습니다. 이익과 연관이 깊은 인센티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사람들의 행동과 믿음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또는 집단적인 성격도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서 배제당하거나 그 집단을 동요시키고 싶지 않아서 뭔가를 지지하게 되는데요. 많은 이들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뿌리칠 수도 있지만 문화적, 집단적인 인센티브는 더 뿌리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인센티브의 또 다른 강력한 힘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곤 하며 이는 사이비 종교 집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우리를 어느 한 방향으로 끌고 가면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가 객관성을 방해하는 현상은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특히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얻는 서비스 산업에서 그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 법률, 의료 서비스 분야는 때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가 가장 적절한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때론 불필요하고 역효과를 내는 복잡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도 인센티브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비정상적이고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한 버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인센티브가 달라진다면 현재 가진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이 바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만약 바뀌지 않는다고 스스로가 답을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인센티브에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눈이 멀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예측이 맞는지 틀렸는지 질문을 하면서 이분법적인 결과에만 주목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덜 들어가고 편하기 때문인데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성이라고 합니다. 확률은 미묘한 차이와 다양한 수준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기 불황이 시작될 가능성이 60%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확률적인 말은 고통을 줄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틀리더라도 올해엔 경기 불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기분을 느끼며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미래를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을 원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성입니다. 세상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곳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권위 있어 보이는 이들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숫자는 측정하고 추적하고 공식화하기 쉽습니다. 요즘은 거의 누구나 시장 정보와 수치 데이터를 값싼 비용으로 편리하게 얻을 수 있으므로 그 프로세스가 더 쉬워지고 있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유용성이나 이윤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라고 하는데요. 경제와 관련한 수많은 행동 및 의사결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결국 인간의 욕구와 감정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감정 요인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불합리성과 혼란,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때때로 계산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혁신과 발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깔끔하게 정리된 이성적 규칙들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인류는 절대 발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을 다른 누군가는 미친 짓으로 여길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가가 5% 하락한 후 불안감에 휩싸여서 주식을 매도한다면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나쁜 결정이지만 직업적인 트레이더에게는 필요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센티브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버블은 비이성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결국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기 때문에
버블을 유지시키는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계속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통계보다 스토리의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토리는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하면서 결국 세상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은 여러분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지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다른 목표, 다른 견해, 다른 욕구나 다른 가치관을 지닙니다. 따라서 사실 대부분의 논쟁은 의견이 아니라 경험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견해 및 시각 차이로 인해서 충돌이 생기면 흔히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등등 무수히 많죠. 그러나 대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만약 내가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게 될까? 이러한 질문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를 일깨워주게 됩니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의견이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 충돌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견 충돌은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더 크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경험은 언제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고도의 두뇌 활동이 필요한 일에 마음이 끌리는 반면 단순하지만 효과가 좋은 것을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이해하면 상황을 충분히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인 외에 추가되는 많은 것들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또는 혼란을 일으키거나 대단한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한 불필요한 거품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서는 8시간 숙면을 취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과식을 피하는 것. 그것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 성분들의 효과를 따지면서 건강 보조식품을 알아보고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더 찾으려고 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그토록 복잡한 것에 끌리는 것일까요? 단순함은 무지함으로 착각하기 쉬운 반면 복잡함은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요인에만 집중을 하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우연과 운에 의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많은 요인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택지를 고려할수록 문제를 더 잘 파악하고 관리한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단순한 방법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은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학습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내용을 누군가가 이해를 한다면 나와는 달리 뛰어난 사고 능력을 지녔다고 느끼면서 존경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한계를 파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곧이곧대로 믿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변의 법칙 책 내용 중에서 인간 심리와 행동 패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 동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